자, 바로 다음 순서 이어가 보죠. 새해 처음으로 또 만나 뵙게 됩니다. 계속 헷갈려요. 아이돌계 변호사인지 변호사계 아이돌인지 정구승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우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도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자 이제 새해가 돼서 한 살 더 먹어서 예. 20대 후반? 38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동안이네요. 예. 저는 한 살 차이네요. 저보다 어려 보이셨는데. 좋아요. 훈훈해요. 너무 좋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처음 뵈니까 인사 말씀 잠깐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26년 오마이뉴스 첫 패널 야심만만한 정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구승 변호사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게 될 텐데, 일단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이게 영상을 통해 공개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쭉 보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올 한 해의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민생, 국민의 삶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이 계획들, 이걸 알게 됐는데 우리 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마치 수능 국어 지문처럼 딱 일목요연하게 내가 뭘 하겠다. 나는 그동안 뭘 해왔고 네? 나는 뭘 해갔다를 정말 잘 정리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변호사도 글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말 잘 정리된 글이다. 앞으로 우리 변호사들님들도 이렇게 좀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일목요연하게 됐고, 그 인스타에서 요즘에 극우 게시물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막 작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뭐 했냐라고 했을 때 그냥 딱 그거 보여주면 될 정도로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갖고 이게 바로 소통 방식이구나, 꼭 어려운 말이거나 뭐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소통할 수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2025년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힘든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아직까지 뭐 내란 종식이나 이게 확실하게 됐다는 또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좀 찝찝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집중한 이재명 대통령, 국민 주권 정부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의 지금까지 뭐 소위 말하는 진보, 네. 뭐 좌파 정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성장과 배분이 마치 서로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분배 먼저 할 것이다, 예. 따뜻하게 하겠다, 사람들을 더 돌보겠다라는 식의 워딩을 가져가셨던 반면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식의 관점의 변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좀 실용적이고 확실히 다른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아마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신년사 이 영상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마이TV VOD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씩 봐주시고요. 오늘 또 신년 인사에 아까 이경태 기자가 신년 인사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오부 요인 다 이제 초청해서 하는 신년 인사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지 않는다, 지도부가 오지 않는다.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직위원 재판장을 예. 보면서 재판이 공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공정해 보여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처럼 정치 없이 협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치를 네. 하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동 실천이 있어야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에 비해서 장동혁 대표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들고, 그리고 정치는 결국 책임입니다. 그 협치에 대한 손을 내밀었을 때 네. 그 손을 잡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도 아마 지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응원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고 있는 정구승 변호사. 장동혁 대표 꼭 그 자리를 최소한 지방선거까지 지키길 바라는. 저는 다음 대선 후보로 꼭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까지. 그래요. 대선 후보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것도 한번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이 단계 논란에 있어서 당무감사위에서 이 가족들 이거 쓴 거 이걸 사실상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족이 쓴 걸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걸 잘못했다. 그러니까 없는 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해서 이거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 단계를 단독 보도 처음 한 이정주 기자님과 방송을 하면서 디테일한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단계 게이트는 가족들이 그냥 익명에 기대어 글을 썼다고 하면서 저도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으로 사실 임금님기 당나귀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수거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한동훈 씨의 가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사건을
사건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그 네. 사건 뒤에 해결하는 과정도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익명에 기대어 한동훈 씨의 가족들이 무언가를 적었다고 하면 그 정도면은 도덕적 비난 아니면 정치적 비난에 불과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서버를 셧다운 시켰다. 네. 라는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버가 셧다운된 동안 많은 글들이 사라졌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당 대표였던 한동훈 씨가 거기에 네. 개입이 되어 있다는 매우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익명성에 기대하는 거를 때려잡는 게 뭐가 문제야? 네. 장동훈 대표가 좀 넘어간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아하. 이정주 기자님의 취재 결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후적 행위 때문에 업무 방해 혹은 증거인멸 등 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좀 무게의 경중을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사실관계 중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가족들이 썼다라는 식의 가장 싼 티켓을 끊었다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그게 만약에 실무자가 정말 그냥 독단적으로 했을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것도 있고 예. 이게 문제가 되고 기사화가 된 다음에 서버를 셧다운을 해버렸더라고요. 셧다운. 예. 아예. 예, 그런 다음에 많은 글들이 사라졌다라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고소를 당할까봐 이정주 네. 기자님께 물어봤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냐 밖에 나가서 자기가 같이 어깨를 걸고 고소를 예. 당하겠다. 당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정주 기자한테 이제 3번이나 고소 예고를 했는데 네. 보통 한동훈 씨나 그 주변인들은 고소 예고를 하고 고소를 진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어제 방송 내내 고소 빨리 들어와라. 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그러면야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다른 것을 뛰어넘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요. 이걸 계속 뭐 진짜 법적 대응으로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정리 한 번만 하면 네네. 이게 더 이상 익명성에 기대어 조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댓글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사법적인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업무 방해 혹은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 교사에 죄책을 지을 수 있다. 명태균 씨도 본 사건은 5년이지만 1년을 추가받은 게 증거인멸 교사였죠. 마치 그것처럼 한동훈 씨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그러니까 친한계를 장동혁 대표 주류 쪽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도 참 복잡합니다. 자, 박정호야 스팟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가 38 됐다고 해서 다들 놀라시네요 진짜. 20대 같이 보이시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으로 1살 차이라고 했더니 그걸 좀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1살 차이 아닙니다. 조금 더 어리시죠? 예, 농담을 좀 해봤는데 예, 진짜 믿으시는 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요. 1살 차이는 아니고요.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이제 통일교 특검 얘기 이것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통일교 의혹 지금 보면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차 특검,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법 설 연휴 전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서 국민들이 내란 종식 또 이제 통일교, 그러니까 정교 유착이 돼 있는 부분들을 확실히 이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좀 보여드리겠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야가 특검에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이건데 지난해까지 여야 협의하는 거 보면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드라이브를 걸겠지만 네. 과연 국힘이 이걸 받을 수 있을까? 뭐 세석 갖고 있는 그분들은 뭐 사실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고려 사항은 아니고요.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협의가 가능한가 문제인데 네. 아마 협의가 안 되더라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생을 살피겠다는 게 기조인데 네. 민생을 저는 살피기 위해서는 그간의 부조리를 해결을 해야 민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민생 법안에 집중한다고 해서 기존의 부조리와 패습과 악습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챙기는 것이 민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민주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국힘이 받든 안 받든
150석을 넘게 갖고 있는 건 국힘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에 지지가 있는 만큼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천지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물타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교만 하면 되지 왜 신천지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건데. 근데 사실 피의자 말고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네. 그 종교가 어느 종교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연관된 정치인과 연관돼 있어서 아니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어가 아니라 네. 정치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가 어디든 무엇이든 그건 상관없이 이건 종합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왜 갑자기 신천지가 들어오냐라고 하는 건 사실 피의자의 발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통일교 특검 이거 설 연휴 전에 마무리가 될 걸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자, 뭐 2차 특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특검 재판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일정을 쭉 뭐 정리해 보면 제일 이제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윤석열 첫 선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월 16일. 네. 이거는 내란 재판 아니죠? 예, 이거는 체포 방해와 그 이후에 계엄 선포 이후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인 건데요. 네. 사실 10년이 조금 어떤 분들한테는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최대 구형 가능한 게 11년 3개월. 왜냐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특검 입장에서는 뭐 최대 형량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의의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대부분의 갖고 있는 우려 중에 하나가 네. 윤석열이 또 지난번처럼 뭐 어퍼컷하면서 구치소 걸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16일 날 여기에 대해서 선고가 나오게 된다면 네. 어차피 징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재판 기간 중에 밖으로 나올 일은 없어진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정말 10년, 구형 10년인데 정말 좀 관대하게 보는 경우에도 구형의 절반 정도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5년입니다.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무죄가 나오지 않은 이상 윤석열이 자유의 공기를 다시 맞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요. 10년을 구형했다라는 거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김건희 첫 선고도 1월 28일에 예정돼 있다. 예, 특검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는데요. 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은 사실 특검이 기소한 건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기사로만 본 거를 종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규모가 매머드급으로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3억은 사실 자범 수준이죠. 이 정도면 김건희 씨의 그전 혐의에 비하면 이 수사는 저는 2차 특검, 뭐 종합 특검, 어떤 특검도 됐지만 네. 그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기존의 수사 기간도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삼부토건이나 그 캄보디아 ODA 사건 같이 단위가 수천억 단위가 넘어가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계속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첫 선고는 어떤 의미이냐? 네. 윤석열 씨와 동일합니다. 김건희 씨가 앞으로는 밖에서 재판을 받을 일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그러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깎아도 절대로 집유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또 윤석열과 동일한 효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범죄자다. 1심에서 그래. 유죄가 선고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그런 의의도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뭐 이제 목걸이, 뭐 근거북이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봤지만은 떠나서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수사가 또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안 끝났죠.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 그리고 최은순 씨에 관련해서는 전혀 기소를 못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단위가 우리가 목걸이 받았던 그렇죠. 우리가 그때 당시 그 대국민 명품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이름 처음 들어보는 수많은 명품 이름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고속도로 방향 바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그렇지.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병합이 되고 취합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여생을 국가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사실 수 있게 우리가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1월 16일 윤석열, 1월 28일 김건희 첫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근데 집행유예 이런 걸로 풀려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게 우리 정근승 변호사의 이제 예측이고, 그리고 눈에 띄는 또 선고가 바로 1월 21일.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내란 혐의 한덕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는 예. 구형과 실제
선고형이 얼마나 다를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사실 저는 구형이 약간 플리바게닝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여러 매체에서도 나왔고 여러 이제 증언이 나왔지만 한덕수 씨가 정말 많은 증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어떻게 보면 좀 봐주기 구형을 한 게 아닌가라는 네. 게 있는데요. 사실 재판부는 구형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그 구형의 절반을 내릴 수도 있지만 구형의 2배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구형보다는 조금 낮거나 구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네. 저는 한덕수 재판과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가 구형보다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를 좀 살펴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15년 이제 구형이 됐는데 한덕수 네. 전 총리 같은 경우는 15년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최소 20년은 구형이 선고가 되어야 그래야 그분께서 평생 국가 그렇게 그 자기 돈 쓰시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에게 거기에 맞는 맞춤 복지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춤 복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예정돼 있는 선고를 보면 1월 28일 권성동 예. 의원 1심 선고가 있네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그렇죠. 아직 제가 알기로는 예. 저희 그 광선동 의원께서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당하거나 뭐 그러게요. 탈당을 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2025년 하반기 자기 의정 보고 같은 거를 뭔가 그 약간 홍보 포스터 같은 것들도 이미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명확하고 한데도 네. 국민의힘은 제명하지 않는다는 점. 근데 이해운 장관 후보를 그렇게 빨리 제명했다는 것도 놀랍고.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저 형사 전문을 하다 보니까 구치소에 자주 가는데 예. 생각보다 이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물론 한덕수 씨야 불구속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예전에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를 가면은 약간 윤석열 존이 있었는데 예. 요즘에 재판을 좀 성실하게 받으시는지 갈 때마다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성동 씨도 만나기 위해서 좀 부단히 자주 구치소로 갔는데 이분도 꽤나 요즘에 재판을 열심히 받고 있거나 아니면 그 외의 시간에는 윤석열 씨처럼 그 접견으로 두르질 못해서 그런지 제가 몇 번 갔는데 못 보고 있습니다. 봤어요? 하지만 제가 요즘 자주 보고 있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의 그 비운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상민 전 장관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예. 제가 갈 때마다 그런 건지 매번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변호인 세 분을 그 작은 방에서 이렇게 굉장히 작습니다. 이 정도 공간밖에 없는데 거기서 변호인 세 분과 오순도순 대화를 하고 있었고 한 번은 진짜로 옆방이 잡혀갖고 이게 변호인과 그 접견자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렇게 줄줄줄 이제 유리 플라스틱 망으로 막혀져 있는 데 있어서 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많이 쳐다봤는데 굉장히 저를 알아보는 건지 아니면은 네. 저 젊은 놈이 뭐 하나 이렇게 봤는지 굉장히 눈을 부라리시는 걸 봤을 때는 아직 건강하시다. 건강하시다. 그렇게 화를 내실 수 있는 아직 기력이 남아 있다. 그래요.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1월 잡힌 이제 재판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재판이 바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2월에 이제 선고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1월 9일에 변론 종결 예정이다. 휴정기에도 이제 재판 이어가면서 예정이다. 끝난다라는 건데 구형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구형은 당연히 사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정삼창잡의 여지가 없어요. 심지어 지난번 증언이나 변론, 최후 진술이나 뭐 변론에서 계속 다른 재판에서의 최후 진술에 나왔을 때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통닭계엄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계엄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제 예상대로 저 팀의 에이스는 윤석열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변론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제가 그 내란 특검의 진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불만족스러워하시고 저 역시 그렇지만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 보통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재판부가 형을 더 세게 때리는 경향이 매우 짙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도 잘 안 들어주는 사람이 형 세게 때렸다고 하면 분명히 뒷말이 나오거나 항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 들어주잖아. 그렇죠. 거의 뭐 이제 약간 오히려 편향돼서 좀 너무나 잘 들어주고 그렇죠. 뭐 같은 편이야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게다가 사실 그게 의심이 아니었죠. 예.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명확한 그
증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비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뭐 그분의 재판 진행은 이 결과와 무관하게 나중에 문제가 돼야 되고 그분의 개인 비위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조금은 그 국민적 여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종이 2개밖에 없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선택 잘 하신다고 하면 조금은 우리의 마음이 달래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주기현 이제 재판장 판사 이름이 지난해 2025년에 좀 많이 언급이 됐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그나마 조금 국민들의 여론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그런 분들이 신경 쓰는 거 국민 여론도 신경을 쓰지만 예. 그 업계 평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업계 이런 평판. 분들일수록 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판사분들이나 아니면 판사 정관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맨날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굉장한 분노를 말씀하십니다. 정변이 방송 나가니까 우리 법원이 다 그렇지 않음을 좀 알려줘.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도 지기현한테 화가 나 있어. 지부장은 왜 그런데? 라는 식의 분노를 표출하시거나 정관분들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예. 우리 아직도 그분은 나오셨지만 다 우리 법원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법원의 망신을 다 시킨다라는 식의 우리와 그를 제발 좀 선을 그어달라라는 네. 식의 요청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론 저는 근데 대법원장 얘기는 안 하시네요라고 깐족거리며 넘어가지만 예. 그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 불만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 재판장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의 평판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결과가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1월, 2월까지 재판 결과, 선고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이제 무료 이제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명태균 이 재판 오늘 27일부터 시작이 되네요. 예. 특검이 아크로비스타도 추징 보전 청구를 했다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수수된 물건 돈에 대해서 돈에. 윤석열 씨 이름으로 된 재산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조만간 저희 이제 할 예정인데요. 저희 네. 박정은 대령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민사소송이라는 게 그 사건이 발생한 걸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발생한 날부터 10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 결과를 좀 재판을 보고 민사소송을 할 예정인데 저희 그 박정은 대령 변호인단도 네. 윤석열 씨에 대한 그 민사소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재산이 생각보다 없어요. 더 어디 있어요, 그죠? 다른 분의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특검에 있던 수사관들이 성열이 형 이렇게 했던지에 대해서는 이분이 생각보다 실권이 없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됐고, 예, 이거는 이제 불법적으로 수사한 그런 금원 뇌물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검이 확보하기 위해 추징 보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에 대한 선고는 2월에 예정돼 있는데 검찰 구형이 6년이었죠? 네, 먼저 그 전에 예. 명태균 씨도 여기에 대해서 기소가 되었어요. 윤석열 씨가 명태균. 이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특검이나 이런 데 가서 진술할 때마다 되게 프렌들리하게 네. 창원에서나 그 창원에서의 태도와 서울에서의 태도가 정말 극명하게 달랐거든요. 심지어 창원 재판에 가시면 재판에 가면 거의 이제 명태균 쇼가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선 지기현 쇼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창원은 거의 명태균 쇼가 진행되었었습니다. 네. 막 그 검사들에 대해서 삿대질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막 화를 냈다가 갑자기 달랬다가 재판장한테도 소리쳤다가 막 왔다 갔다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서울에 올 때마다 특검에 굉장히 협조적이고 네. 그래서 자기는 뭔가 기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 기소가 되고 굉장히 많은 그 연락을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비를 못했던 네. 그런 일이 벌어졌다. 좀 오래된 그 유행어인데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을 정도로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또 명태균 씨가 예상을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구형입니다. 구형. 예. 6년이 뭐 너무 좀 짧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에서는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구형을 했고 거기 그 증거인멸까지 1년 구형이 되었기 때문에 네. 6년이 구형되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무리 많이 깎여도 보통 반 정도 깎입니다. 많이 깎인 경우에 그럼 3년이죠. 집행유예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형의 각이 날카롭게 나왔다고 보이는데 명태균 씨가 그 잠깐 그 구속되었을 때 그리고 보석되어 나올 때의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하게 그 굶주린 사자를 콜로세움에 가둬놨다가 풀려났다라고 하면서 뭐 난사를 예고했었죠. 네. 하지만 나와서 이제 사회의 밥을 먹으면서 조금 그 노기가 수그러들었는지 오세훈 씨를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그렇게 난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6년이 찍혀 나온다. 네. 네, 그때 6개월이 계셨거든요. 이제 6년이 찍힌다. 그러면 더 굶주린 사자가 될 거라 기대를 하고 제가 강장 기다리고 있는 관전 포인트는 오세훈 씨의 재판에 명태균 씨가 그 재소자로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 굶주린 사자는 오세훈 시장을 얼마나 무릅뜨을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저 오세훈 씨 변호인단이 예. 막 그때 공판 준비기 어차피 미룰 수도 없고 미룰 의미도 없는 공판 준비기를 미루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때 또 다른 조언을 드렸죠. 그러다가 명태균 확정되고 재판 시작하면 당신네 큰일 난다. 1월 달에 빨리 명태균 신문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네. 조언을 듣지 않으셨죠? 그래요. 이제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면 명태균 씨, 김영선 씨가 각각 재소자로서 오세훈 씨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네. 오세훈 시장 측은 이제 김건희 이제 특검 활동이 오세훈 죽이기다. 뭐 선거판을 흔들게 한 정치 공세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김병민 부시장 약간 그 이준석 씨의 시간대를 착각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세훈 씨에 대한 조사는 중앙지검에서 이미 거의 마침표만 찍을 정도로 다 해놨었습니다. 제가 여러 누누이 번 말씀드렸죠. 예. 거기 그때 이미 저희가 자료를 들고도 갔고 그때 담당 검사가 특검에 있는 담당 검사입니다. 동일인이에요. 예. 다 해놨던 사안. 그 가지고. 말대로라고 한다면 예. 윤석열 정권이 오세훈 씨를 찍어내기 위한 거죠. 해놨으니까 검찰에서. 예, 예.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씨가 오세훈을 찍어내려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 그냥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네. 그 죄책을 돌려받는 거에 불과하다. 아하. 그리고 오세훈 씨가 이제 재판을 받아서 혹시 만약에 유죄가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부시장님께서도 이제 새로운 직장을 좀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요. 이 오세훈 시장 뭐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로 딱 상정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이제 옥중 이제 출마를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으면서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당원 70%의 의견이 이제 반영되는 그 경선 과정에서 그걸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그 생각도 전에 들고. 국민의힘 당헌 단규에 따르면 기소된 사람은 공천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당 대표님께서 또 어떠한 거국적 결단을 내리실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당 대표님의 마음부터 일단 사야 되지 않을까. 자꾸 당의 방향성과 다른 약간 좀 어제도 유보적인 막 얘기를 그런 이렇게 얘기를 삐딱하게 해서. 하는데 장동혁 당 대표님께서 제가 극존칭을 하겠습니다. 좀 존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 대표님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잘 쓰이지 않는 네. 당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당성 사실은 맞아요. 이거는 북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당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 당성이 좀 부족하신지 않은지 이렇게 당성 부족하신 분이 과연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대한민국 수도의 네. 시장으로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다. 좀 더 극우적인 당성을 보여주셔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이게 빌드업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중도층, 국민들의 목소리와 다르게 가고 있으니 난 새롭게 출발하겠다. 탈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탈당을 하시고 꼭 예. 나중에 그 단일화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나경원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네, 뭐 응원하시는 분이 많네요. 네, 우리 제가 정우진 요즘에 변호사가. 열심히 그분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 좀 더 이어가고 쿠팡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예. 경찰이 이제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제 지난달 25일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 지시한 사실 뒤늦게 공개를 했다. 그리고 어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했습니다. 제명. 강선우 의원이 탈당했다라고 했지만은 제명을 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박수현 대변인 얘기나 그리고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 지금
강선우 제명 사유가 이제 확인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명해야 할 정황 확신하게 된 근거를 보고받아서 결론 내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강선우 의원의 이런 반응 또 당의 이런 결정 이거 보면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일반 변호인 입장에서 네, 봤을 때 저 녹음을 방어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 유리하게만 해석을 한다면 보좌관이 나 몰래 받았어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일반적인 법상식을 가진 검사 판사의 눈에는 절대 그렇게 비춰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뇌물은 돌려줘도 이미 불법 영등 의사가 인정되는 순간 네. 성립이 됩니다. 받았다가 네.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절도를 해서 훔쳐온 다음에 예. 하고 돌려줘봐야 훔친 건 훔친 것처럼 뇌물 역시 영득 이사가 있으면 1초를 받아도 1시간을 받아도 하루를 받아도 영득 이사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네. 과연 의원의 허락 없이 일단 받아놨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보좌관님이 몰래 소위 말해 그 업계 용어로 슈킹을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네. 보고가 안 됐어야죠. 근데 그거 보고가 됐다. 그런 점에서는 참 변호인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어막을 칠 구석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보좌관의 다 독단으로 했고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를 반대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일반적인 그러니까 유주얼 서스펙트를 넘어서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네. 걸로 방어를 할 거고 반환을 했으니까 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라는 거가 대가성이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1억이라는 걸 이제 받아서 그러니까 자신이 안 받았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의원실 이제 보좌진이 받았으면 그걸 언제 이제 알았느냐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시의원이 공천이 됐어요. 단수 공천이.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김병기 의원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첫 번째로 그분이 공천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네. 본인은 이게 자신의 면피용으로 녹음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두 번째 만남이었다고 들었고요. 이게 전화 통화가 아니라 대면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면피를 하기 위해 첫 번째 때 녹음을 하지 못한 것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 두 번째 만나서 녹음을 한 것이지만 저분은 공천에 관련해서 뇌물성 금펀이 있었다면 이것을 당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거를 내가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는 정치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인 제 입장에선 직무를 버렸구나. 아하. 공천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뭐 뇌물죄 방조나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최소 직무유기는 성립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에 대해서 좀 분개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는데 같은 당의 그 의원끼리 전화 통화는 뭐 자동 녹음이 눌려 있을 수 있었다. 아니면 자동 녹음이 원래 기본값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애초에 두 번째 만남이었다는 것 자체가 녹음을 목적으로 불러서 만났다는 건데 네. 이거는 의원끼리의 신의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의원끼리 만날 때 도청이 되고 있거나 녹음이 되어 있지 않다는 확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김병기 의원이 뭐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지려고 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일단 수사 상황 뭐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와 있고 이제 징계 이제 심판을 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한다 민주당의 입장인데 지켜보죠.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김병기 강선우 의원은 이미 뭐 자신이 탈당을 하고 제명까지 됐지만 네. 저는 김남국 전 비서관이나 전재수 장관의 예를 좀 봐야 된다. 아. 선당 후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김병기 의원은 지금 저는 원내대표직을 던지는 것 자체도 너무 늦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에 그리고 정부에 너무 큰 부담을 주었는데 지금까지도 강선우 의원만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의혹은 더 크고 더 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생각하면은 김남국과 전재수를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반적인 판단을 할 때도 당을 가리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 필터를 보고 너무 좋게만 보려고 하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가리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1억 원을 받아도 그리고 선고만 남았어도 여전히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강릉의 모 의원과 다르게 우리는 선제적으로 수사 중 재판 중에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네. 제명을 하는 것처럼 그런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의 입장 판단 좀 들어봤고요. 쿠팡 얘기, 쿠팡 청문회가 이틀 동안 있었지만은 또 범킴이 안 나와서 또 이분 또 한국말 잘 못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또 막 화만 내다가 갔어요. 어떻게 관전하셨습니까? 일단 제가 왜 저럴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특히나 그때 자체 조사를 하고 3천 건으로 마무리됐다 하면서 막 언론 보도를 했을 때, 그랬죠. 공표를 했을 때 공시까지 했죠. 네. 제가 혹시 2011년도 했던 GS 칼텍스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고 그때 당시에 유출이 됐는데 외부로 유출이 안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 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끼워 맞추려고 사실관계를 하나 했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출된 것만으로도 예. 그냥 바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예전에는 유출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네.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고 해야 됐는데 이제는 거기 그렇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익이 없는데 대한민국 여론도 안 좋아질 거고 국회도 싫어할 거고 오히려 이 자체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를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한민국을 보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쿠팡이 전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건 쿠팡의 투자자들입니다. 그럼요. 쿠팡은 지금까지 흑자를 낸 시점이 별로 되지 않았고 계속 외부의 수요를 받아와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상장이 된 이후에는 미국의 정말 그 엄격하기로 엄격한 미국 주주들의 감시, 미국 그 기관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거를 만회하고 투자자들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그거 말고는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봤을 땐 쿠팡에게 전혀 이익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큰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조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아니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자체 조사가 문제가 있었다 혹은 거짓이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미국 주주들에게 허위 공시를 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 지금 과징금 그렇네요. 얘기가 나오는 조 단위가 아니라 예. 그 이상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이러다가 큰 코 다친다 이렇게 꼬집어 주셨고, 자, 과방위에서는 쿠팡 임원 7인에 대해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이제 고발을 한다 이렇게도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분노한 사안인데 5만 원 보상 이거 쿠폰을 주면서 5만 원 보상한다. 이거 내용 보신 분들은 이제 깜짝 놀라셨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쿠팡이 쿠팡했다. 쿠팡이 쿠팡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사실은 쿠팡 전 상품으로 5만 원을 준다고 해도 비판할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민법에는 손해를 금전 배상하라고 돼 있지 쿠폰 배상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혹은 쿠팡 캐시 배상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보시면 여기서 대부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쿠팡과 쿠팡 이츠는 5천 원씩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점은 쿠팡은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접속하지 않으면 웰컴백 쿠폰이라는 걸 뿌리는데요. 네.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를 뿌립니다. 기존에 본인들이 마케팅에 맞아요. 활용할 때의 쿠폰만도 못한 쿠폰을 뿌렸고 쿠팡 트래블 처음 들어갔고요. 처음 들어갔죠. 갤럭시 처음 들어갔습니다. 예. 문제는 이건 마케팅용으로 지금 반란 들어가시거나 트램비 아니면은 다른 그 여행 쿠폰 들어가시면 2만 원 쿠폰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5% 쿠폰이 왜냐하면 트래블이나 그 명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네. 객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정액 쿠폰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죠. 큰 거는 사실 우리 김건희 씨가 들고 다녔던 백 같은 거 1% 할인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할인 쿠폰이 있는 걸 감안을 하면 예. 사실상 이건 마케팅 용도만 못하다. 실제로 실제로 여기 또 적어주셨는데 무신사가 이번에 새해 맞이 그냥 드리는 5만 원 그리고 5천 원 플러스 5천에서 5만 5천 원 쿠폰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도대체 무신사는 어떤 큰 잘못을 했길래 정보 유출된 것도 예, 아닌데. 어떤 큰 잘못을 했길래 그냥 드리나. 그리고 사실 이거 무신사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도 상시적으로 8만 원 쿠폰팩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배민은 도대체 얼마나 대역죄를 저었길래 네. 이 정도의 보상안을 발표하는가라고 의심을 드릴 정도로 사실 쿠팡의 보상안은 참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그 언론 보도엔 쿠팡의 보상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용어 자체가 이미 잘못된 용어예요. 그래요? 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 정당 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보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가가 적법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 토지를 수용해 갔을 때 네. 아 미안해 이게 국가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했지만 너네가 재산상의 손해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상해 줄게 할 때 쓰이는 게 보상이고 불법행위 위법행위에 대한 것들은 배상입니다.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그러지 손해보상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것도 쿠팡- 단어 자체도. 네, 언론에 나온 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프레임.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프레임인데 쿠팡은 이것마저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KBS 인터뷰에 따르면 보상이란 단어도 쓰지 말고 구매 이용권이라는 단어를 써라. 라는 그 보도가 네. 있었는데요. 구매 이용권. 정말 인정하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청문회 나와서 자기네가 부재소 합의가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쿠팡이 지금까지 약관에 몰래 끼워 넣었다가 몰래 빼는 경우가 이미 청문회를 통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걱정했던 바는 이 쿠폰을 자동 적용하면서 약관이나 팝업 또는 정말 깨알 같은 공지사항으로 이거 받았으면 이제 소송 못 하는 거다. 라는 식의 부재소 합의를 끼워 넣을까봐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본인들은 일단 부인을 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쿠팡의 법률 대리인이 과연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안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케팅 그리고 결국에는 알럭스와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알게 돼버린 알럭스와 쿠팡 트래블에 대한 그 마케팅 광고네. 광고이고 진짜 알럭스를 누가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어요. 거기에 대한 광고이고 예. 그리고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우리는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 또는 배상을 했기 때문에 배상을 깎아야 된다라는 근거로 사용할 그 이제 재료인데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재판에서 아무래도 김앤장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김앤장 법률 대리인께서 이렇게 하실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때 그 재판에 무신사 쿠폰팩을 들고 갈 예정입니다. 쿠팡은 뭐 이 유출 사태도 그렇지만 그 전에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봐왔지만은 대응하는 모습 보더라도 너무 악질이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범킴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그 쇼츠로 맨 처음에 보다가 눈물을 좀 많이 쏟았었는데 네. 너무 정말 절규에 가까운 그러면서 뻔뻔하게 배송자들은 자율적으로 배송 루트를 선택하고 마음대로 쉴 수 있다. 그들은 그리고 또는 분류하시는 분들에게 시간제 노동자가 열심히 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들은 참 저 사람이 그 노동자를 보면 그 모니터 너머에 있는 노동자를 보면서 과연 혈관에 같은 피가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가? 저기에 그냥 WD-40이 흐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소름 끼치는 부분이었고 네. 이러한 모든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한국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방송에서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21세기 동양 척식 주식회사다. 대한민국의 노동자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빨아들여서 자신들과 그리고 해외로 반출하려는 거대 글로벌 기업 신동양 척신 주식회사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쿠팡 사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어떤 게 이제 옳은 길인지 쿠팡은 무엇을 바꿔야 되고 쿠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 변호사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2025년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현재도 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나아질 생각은 없으니까 이 자리를 계속 잘 붙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계의 아이돌계 변호사. 뭐 뭔지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네, 정구순 변호사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